여러분, 가을은 자고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번에 아주 격조 높은 책을 한 권 보다가 옛날 사람들의 이혼 문화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옛 이슬람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3번 외치면 그 즉시 이혼 완료. 또 중국의 모소족은 상대의 손바닥에 마른 잎을 올려놓으면 나의 사랑이 마른 잎처럼 시들었다 라는 의미로 이혼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이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조상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조선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이혼이 가능이나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선판 부부의 세계, 우리 조상들의 이혼에 대한 교양만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개방성은 헐리우드 스타들 뺨따기를 후려칠 정도입니다. 선조 35년 박의헌이라는 평민 남자가 5번이나 결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남자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옴무파탈이거나 아니면 혹시... 사실 이 남자 불쌍한 남자입니다. 박의헌의 첫 번째 아내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두 번째 아내도 종과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요. 세 번째 부인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 네 번째 부인은 남자가 끊이지 않는 판무파탈이었죠. 5번째 아내를 만나고서야 드디어 박의헌은 오래오래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 세비지 랜도어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조선의 여인들은 20번째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21번째 결혼에 돌입할 것이다. 이 영국인 아저씨는 조선 남편들의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처럼 조선의 평민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혼의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냥 둘이서 마주보고 이혼하기로 한 다음에 이혼의 증표로 어떤 물건만 주면 바로 남남 쌉 가능이었는데요. 당시 이혼의 증표는 바로 저고리의 옷섭, 수세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저고리를 여미는 부분인 겉섭과 안섭 중에 하나를 잘라서 아내한테 주면 이혼이 성사됩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상징한 거죠. 이 수세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민과 달리 양반들의 이혼은 난이도가 헬급이었습니다. 애초에 조선이란 나라는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혼법 자체가 없었고요. 진짜 죽어도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하려고 해도 지금의 절차에 비유하자면 법원에 이혼 문서를 올리고 청와대의 심사를 받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야 이혼이 가능했죠. 남성 중심 사회였던 조선은 이혼 문서도 대부분 남편들이 올렸는데요. 실거지약이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7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질투도 하면 안 되고 말이 많아도 쫓아낼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였는데요. 아내를 모함하기 딱 좋은 애매모호한 항목이 많았기 때문에 칠거지약에 해당되더라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예외 조항, 3불거법이 생깁니다. 첫 번째,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조강지처인 경우. 두 번째, 부모의 3년상을 같이 보낸 경우. 세 번째, 가난할 때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죠. 아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쫓기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이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양반가에서는 별거에서 사는 쇼윈도 부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윈도 부부도 싫고 죽어도 이혼을 해야겠다며 시도한 용자들이 있었는데요. 세종 10년에 군자감 소속 관리였던 방구달이라는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달이는 결혼식 당일에 아내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데요. 신부의 왁구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후에 방구달은 칠거지약 제도를 철저하게 악용하기로 합니다.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 뒤에 내쫓아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구다리의 마늘 인성을 간파해버리셨고, 일단 곤장 60대 맞고 징역 1년형을 때리시고는 내쫓은 아내를 다시 데려오도록 명하셨죠. 인조 때는 남편들이 대거로 이혼시켜달라고 난리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는 병자호란 50만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 중에는 사대부의 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들이 반가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들을 환양녀라고 부르며 내쫓아버리고요. 정절을 잃은 여자에게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혼시켜달라고 단체 집회를 열었죠. 좌의정 최명길의 반대로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금했지만 대부분의 사대부가 재혼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었는데요. 아주 간혹 가다가 이혼을 미치도록 원했던 아내가 남편을 협박해서 이혼 문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종 12년 판관직을 지낸 홍태손이라는 남자, 5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던 이 남자는 나이가 까마득히 어린 아내를 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내가 환불원정대 저리가라 수준의 걸크였습니다. 남편 면전에다가 늙은 아저씨랑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팩폭 오지게 바꾸는 각방 생활에 들어갑니다. 귀에서 피가 나고 마상까지 심하게 입은 홍태손은 조정에다가 이혼 문서를 보냈고 어린 아내는 벌금만 내고 계획대로 이혼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재산과 친권은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가부장제 사회답게 친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게 국룰이었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돌봐줄 하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을 어머니가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아내 본인이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 쪽 집안이 더 부자다. 그러면 뭐 이제 남편이 미안해야 하는 거고요. 금수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친척 집에서 집세를 내면서 편하게 살거나 아예 자기 땅에 집을 지어서 플렉스하면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절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대부분 친정도 없고 가난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 살거나 거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 조선시대에도 부부의 세계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꼭 지금의 남친 여친과 결혼하시면 행복하게 근데 없잖아요. 그쵸? 다 알아요. 힘을 냅시다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